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그 신종 카톡 피싱 인터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을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이 아버지가 결제해준 거죠. 결제를 한 건데 네. 신용카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 주세요. 아니 그럼 그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 취소하면 되는 거 네. 아니냐 하시는데 네. 근데 어차피 핀 번호가 지금 같기 때문에 이게 상품권, 특히 네. 문화상품권의 특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문화상품권을 현장 그 매장에서 제시하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사용할 때는 현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핀 번호만 그렇죠. 있으면 그 되는 번호를 거예요. 입력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 신용카드 결제를 해서 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순간 그 핀 번호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핀 번호가 이미 사기꾼한테 넘어간 거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제도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그 핀 번호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그 해당 문화상품권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용하면 취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다 교묘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수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걸로 지금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여튼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꼭 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은 어떤 사건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좀 전에 그 김현정 PD가 소개한 대로 내일 모레 5월 25일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에요. 실종 아동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5월 25일에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요. 국민들이 이 아동 실종 문제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도 그렇게 실종 아동이 많은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아이들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러실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네. 지금도 많다면서요. 혹시 1년에 접수되는 아동 실종 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몇 건이나 많이 잡으면 그래도 네. 몇천 건 되려나? 훨씬 많습니다. 일단 접수되는 아동 실종 사건이요. 1년에 무려 약 2만 건 정도입니다. 한 해예요? 네네. 물론 전부 다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일단 접수되는 게 2만 건이고요. 특히 2005년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예. 그리고 또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한 규칙도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그 노력에 의해서 실종아동 발견율이 크게 높아지긴 했거든요. 예. 하지만 작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실종 아동이 601명입니다. 장기 실종 아동들. 그중에서도요. 10년이 넘은 장기 실종 아동이 460명이고요. 그렇군요. 20년 넘은 초장기 실종 아동도 404명이죠. 장기 실종 아동이 이렇게 여전히 많이 있군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 사정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국가에서는요. 예. 경찰에 장기 실종 수사 전담반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동일한 인력이 예. 같은 사건을 맡아서 추적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이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기 실종 전담 인력은커녕 실종 관련 전문 인력 자체가 사실 잘 찾아보기 힘든 상태죠. 그래서 실종이 장기화되면 조기에 이제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실종이 오래되면 아주 우연히 극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아니면 찾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장기 실종 아동 사건 하면 저도 몇 가지 사건들 떠오르는데 손탐정 네. 어떠세요? 먼저 경기도 광주시에서 실종된 우정선양 사건부터 우정선양 사건 이렇게 하면은 기억 못 하실지라도 네.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4년 9월 19일에요. 당시 6살이던 우정선 양이요. 맞벌이 하는 부모 대신에 큰엄마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큰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앞 공터에서 보조바퀴 달린 두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단서도 없이요? 그렇습니다. 혹시 몰라서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날짜와 당시의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예. 실종 당일 오후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신원불상의 한 50대 남성과 다정이 함께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요. 또 그날 오후 8시쯤에 그곳에서 승용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한 음식점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 또 실종 5일째 되는 날에 우정선 양으로 보이는 아이가
초라한 행색으로 울고 있다는 목격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없었습니다. 수사를 했을 텐데 뭐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당시 경찰이요. 인근에 살던 50대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렸어요. 예.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요. 그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요. 당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15년째.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우정선. 당시에 6살이었는데 고사진하고 변했으면 이렇게 변했을 거라는 추정사진이 지금도 여기저기에 전단지가 붙어 있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찾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던 일 그만두고 대리운전하면서요. 가는 곳마다 전단지 돌리고 벽보 붙이면서 딸을 찾고 있고요. 네. 어머니도 제보 있는 곳마다 달려가서 노력했지만 이렇게 딸의 실종이 길어지면서 결국 이 부부 사이에도 좋지 않은 일이 있었고 또 현재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죠. 가정은 무너지고 장기 미제 사건 되고 참 한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인데 또 어떤 장기 실종 사건 기억나세요? 2002년 11월에 발생한 서울 신대방동 김은지 양 실종 사건인데요. 지하 단칸방에 살던 은지 양 부모도 역시 맞벌이를 했어요. 예. 당시 뭐 전기요금 아끼려고 낮에는 전등도 켜지 않고 이제 부모가 집에 들어온 밤에서야 불을 켰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있던 은지는 이제 밤낮이 이제 바뀐 생활을 했던 거죠. 이날도 이제 부부가 이제 부모가 잠든 사이에 밖에 나갔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도 단서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 새벽 5시쯤에요. 예. 은지 양이 없어진 걸 이제 부모가 알게 되고요. 동네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파출소에 갔더니 조금 더 찾아보고 아침 9시 되면 와라. 이렇게 실종 신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헤매다가 보라매공원 관리실에서 안내방송도 부탁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애가 없어졌다 그러는데 그때 몇 살이라고요? 5살? 5살짜리 아이가 새벽에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데 날 밝으면 9시쯤 오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9시까지 찾다가 다시 갔거든요. 파출소에. 예. 그때는 이제 실종 신고를 이제 받아준 건데 하지만 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며칠 지나서야 은지양 부모를 찾아와서 이제 실종자 찾는 전단지 몇 장을 가져갔을 뿐인데 결국 은지양의 행방 관련된 단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이거 아이니까 뭐 납치당하지 않는 한 멀리 그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멀리 못 가고. 그럼 경찰이 바로 나섰으면 찾았으면 좀 결과가 달라지진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럴 가능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은지양 부모도 생업을 포기하고 딸 찾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겨울 내내 전단지 배포하다가 결국 화물차 한 대 구입해서요.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전국을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일정한 수입도 없이 떠돌면서 또 전단지 현수막 제작에도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죠. 가정 경제도 엉망이 됐고요. 결국은 화물차까지 압류당하고 말았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은지 아버지는요. 심장 판막증, 뇌경색, 부정맥 이런 질병들을 앓게 됐고 어렵게 수술을 받아서 목숨을 구했지만 이제 노동 능력에는 큰 어려움이 생겼죠. 또 이들 부부가 이제 안타까운 그런 말씀인데 여러 차례 자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하지만 혹시라도 은지가 돌아왔을 때 가족이 없으면 얼마나 막막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되돌렸다고 하네요. 우리 은지가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또 마음 다잡고 살고 했다라는 대목에서 참 울컥하는데 이 아이들을 이 장기 실종 아동들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송혜이라는 이름이 떠올라요. 지금 화면으로 송혜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여러분 이게 누구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송혜이를 찾는 그 애타는 현수막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현수막을 보시면 이 사람 말하는 거구나. 금방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차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로 곁에 붙은 이 현수막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많이 보셨죠? 손탐정님도.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종종 눈에 띄어요. 예. 그래서 정말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빨리 찾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못 찾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요. 더 희한한 건 더 좀 마음이 아픈 건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 있으니까 비도 맞고 막 눈도 맞고 바래질 거 아닙니까? 네. 바래지면 또 바꿔져 있어요. 새 것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서 저는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99년 2월에 실종됐어요. 20년 전. 그렇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살던 송혜이 양. 당시 17살 고3 학생이었습니다. 예. 친구 만나고 밤 10시에 귀가할 때 시내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다음에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고3이면 그러면은 길을 잃었거나 뭐 유괴를 당했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 실종 사건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집에 간다면서 막차를 타는 송량을 친구들이 직접 배웅했어요. 또 당시 송량이 탄 막차의 운전기사도 이 송량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내린 진술했습니다. 것까지는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버스 기사가 이런 말도 했어요. 술 냄새 나는 30대 남자가 그 정류장에서 같이 내렸고 송량이 집 방향으로 걸어가자 그 남자가 송량의 조금 뒤에서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송량의 당시 집까지 약 1km 거리거든요. 혹시 그 길에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송혜이 양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그 마지막에 따라갔다는 그 남자가 그러면 용의자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경찰이 처음에는요.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어요. 여고생 가출 사건? 네. 뭐 물론 경찰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워낙 가출건이 많기 때문에. 예. 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송량 가족들이 항의하자 그때 수사에 착수했는데 여러 정황 확인한 다음에 납치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의심스러운 남성 버스 기사가 이야기한 그 남성을 찾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버스에 CCTV가 없었고요. 99년. 네, 또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도 없었거든요. 예. 또 당시 시간도 이제 밤이었고요. 인적도 드물었고 가로등도 거의 없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인원을 투입해서 뭐 논밭, 갈대숲, 하수구 인근 산까지 수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만 서둘렀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데 그 뒤로는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겁니까? 없습니다. 이 송량은요. 당시에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또 국회의원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이제 부모의 자랑거리였어요. 전교 1, 2등 했대요. 네. 송량이 사라지자 평범한 자영업자였던 송량 부모가요. 전 재산을 정리하고 딸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 1톤 트럭에 이 송량의 그 딸의 사진이 실린 전단지, 현수막 만들어서 붙이고 이들 부부가 함께 전국을 좀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네, 다니고 있어요. 예. 차 안에서 잠자고 또 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후 실종 5년 만에 한 차례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이 송혜희 양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게 포착됐기 때문이었는데요. 혹시 그러면 부산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 거죠. 송량이. 경찰이 그래서 그 PC방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요. 송량이 아니고 다른 젊은 남녀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름이 송혜희라고 같아서 간 게 아니라 뭔가 주민번호까지 넣었는데 그게 같았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래서 갔더니요. 이 송량 아버지가 딸 찾기 위해서 전단지를 붙였잖아요. 이 전단지에 이름도 있고 이 송량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그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본인들의 인터넷 사용할 때 도용했군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실종 상태 길어지면서요. 이 송량의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우울증, 심장병 앓게 되고요. 결국 실종 7년 만에 2006년에 딸을 찾는 그 전단지를 품에 안은 채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내 시신 곁에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우리 혜희를 꼭 찾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송량의 아버지가 붓글씨로 이제 집에 가훈을 썼거든요. 그 가훈이 혜희를 꼭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진 유튜브나 레인보우의 그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가훈 보이시죠? 나의 딸 송혜이는 꼭 찾는다. 아빠가 가훈.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배포한 전단지가 무려 300만 장. 또 전국 어디든 사람이 많이 보이는 곳이나 차가 많이 있는 길마다 현수막을 걸어뒀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신 거예요. 송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정 PD도 생각했듯이 현수막이 다 오래된 게 아니에요. 색이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오래된 현수막이 보이면 그걸 다 새로 제작해서 바꿔다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전 재산 다 썼어요. 다 썼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딸 찾기 위해서 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지구 18바퀴 돌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유행한 거 기억하시죠? 당시에 그때 안타깝게도 이 송량 아버지도 39번째 확진 환자였어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불과 13일 만에 메르스를 이기고 곧바로 다시 딸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의지네요, 의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 범죄였다면 범죄로 뭔가 나쁜 일을 당했다면 어딘가에서 뭔가 뭐라도 마무리가 돼야 아버지가 그만둘 텐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봤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네. 해서 뭐 나쁜 상태로 아이가 발견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실종이니까요. 송양 아버지도 그런 말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죽은 걸 확인하지 못했는데 부모가 자식을 먼저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지금도 낡은 트럭 타고 홀로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이 현수막 저 되게 자주 보거든요. 제가 예. 다니는 길에 있어서. 근데 이런 사연이 숨겨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송혜이 양 현수막 보면서도.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종아동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견율이 크게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지금 같은 여러 제도와 관심이 있었으면 우정선 양, 김지은 양, 송혜이 양 같은 안타까운 실종자 사건들이 금방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매우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경찰이 이 실종 사건 대응에 지금보다 훨씬 미온적이었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는 환경적인 그런 제약도 있었고 예, 예. 단순 실종 사건인데 단순 가출인데 실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이유 이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우선 지문 사전 등록제 또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중이용 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되면은요 이른바 코드 아담을 뭐예요? 그게? 발령해요. 이게 이 아담이란 사람 이름인데요. 네, 외국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져가지고 안타깝게 사망한 그런 사건인데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적용되는 건데요. 예. 실종 신고 접수되면은요 즉시 경보가 발령돼요. 또 시설 출입구를 보안요원이 통제합니다. 예. 모든 직원과 시민들이 함께 실종아동을 찾고요. 1차 수색에서 찾지 못하면 경찰이 투입되는 건데 실종아동을 찾은 뒤에야 경보가 해제되는 거예요. 작년 7월까지 전국에서 총 19,000회의 이런 코드 하나 발동됐는데 해당 실종아동은 전원 발견됐습니다. 코드 아담이 발령된 19,000여 명의 아이들은 다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유효하다는 거네요. 효과가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부분의 실종아동을 찾아내고 있어요. 예. 하지만 2014년 이후에도 해마다 많게는 13명까지는 이제 3명 정도 근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끔찍한 고통이 우리 주위에게 벌어질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듣고 계시면서 뭔가 좀 팁 같은 건 없느냐 손탐정한테 물어보시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지문 사전 등록제가 있어요. 예.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질환자 등은요.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 등록할 수 있는데요. 경찰서 지구대, 예전 파출소죠. 치안센터에 방문해서 등록하거나 아니면 안전 드림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어요. 안전 드림 이렇게 치면 돼요. 포털사이트에서. 네, 주소가요. www.safe.go.kr이거든요. 예. 네, 이거 좀 등록을 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을 앞두고 오늘 손탐정과 함께 손소 변호사와 함께 이 장기 미제 실종 사건들, 아동 실종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손소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